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요 성과, 2021년 정책 방향,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단 조직은 일부 8팀이 되겠으며 직원 현황은 일반 기능 상근직 255명, 기간제 근로자 29명으로 총 2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경영 성과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영개선 명령이 2010년 경영진단 이후 2020년 10월 7일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020년 77.86점을 맞아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0년 91.3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대회기간 인증으로 2000년 10월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신규 인증, 2000년 10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신규 인증, 2000년 12월 가족친화 재인증, 2000년 12월 공정채용 우수기관 재인증, 2000년 12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재인증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0년 수입 실적입니다. 2020년 수입 실적은 46억 5,37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60억 1,042만 3천 원 대비 22.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체육시설 미운영에 따른 감소와 국민체육센터 87%, 사기절 썰매장 59.2%, 캠핑장 78.7%, 안성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대수성 공사에 따른 재활용 판매 60.2%가 감소되었습니다. 2021년도 목표는 최근 2000년 12월에 개정된 체육시설의 감면 사항이 미적용된 사항으로 시추경 시 하향 조정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1년 공단의 정책 방향입니다. 첫 번째, 중장기 경영 목표 및 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한 전략 재정비. 두 번째, 성과관리 체계 정착. 세 번째,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범위 확대 및 대응 체계 고도화. 네 번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공공성 강화. 다섯 번째, 사회적 가치 창조를 위한 지속적 혁신 노력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경영혁신 지속 확산 분야입니다. 사업 개요로 조직 진단 및 중장기 경영 전략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중장기 경영 전략 재정립, 성과관리 시스템 시행 및 평가급 등 연계, 안성시의 직군통합 방안을 포함한 조직 진단 제안, 노무 분야 무파업, 무쟁의, 무분규 산무사업장 실현, 안성시 업무관계부서 정례회의 시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기간 평가 우수 등급을 유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행안부 경영평가 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전담부서 부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향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 특성에 맞는 신규 강습 프로그램 운영과 국민체육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수입 증대, 재활용품 포인트 보상제, 시범마을 운영 강화를 통한 세해 수입 증대, 불법 쓰레기 단속 강화 요청 및 생활폐기물 배출 요령 홍보 활동 전개를 통하여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이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21년도 조례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할인 및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의 미운영 등 21년도에도 수지 비율의 증가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예산의 통제와 더불어 관련과의 사업 수행 관련하여 적극 협조를 구하고 제안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객 가치 창조 분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행정안전부 고객 만족도 92점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추진 성과로는 2020년 행정안전부 고객 만족도 91.3점 달성, 2020년 10월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한제도 운영,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 모니터 요원 운영, 공단 내 부서별 CS 사내 강사 양성교육 운영 및 자체교육 실시, 공공기관 정보 제공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의 질 제고, 시설물 이용 신청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원스톱 대관 시스템 모바일 웹 구축, 국민체육센터 수영물품 기부 나눔 행사 추진, 재활용 자원시설 재사용 가능 물품 나눔 사업 추진, 공공체육시설 각종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한 SNS 개설 및 운영, 종합운동장 시민대상 상설 무료 영화 상영, 국민체육센터 언택트 시대 온택트 방습 기반 조성, 환경미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제공, 공공체육시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존 강사 역량 강화로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및 유소년 수용 지원 개설 등 고객 가치 창조를 위하여 경주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직무 전문성 강화 분야로 전 직원 의무교육 이수율을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역량 기반 맞춤형 교육 훈련 체계 정립 시행, 리더십 역량 강화와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각 직급별 필수 이수 과정 지정 운영, 학습 동아리 활성화로 학습 문화 확산, 부서별 현장 관리 감독자 직원회의 정례화, 직원 전문 자격증 등 취득 지원을 통하여 직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년 윤리 경영, 조직 문화 조성 분야로 인권 경영 시스템 인증 및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재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 획득, 공정 채용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았으며 추진 계획으로 인권 경영 인증 시스템 기반 조성을 위한 표준 매뉴얼 제정 등 제도 마련,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사후 심사 및 재인증, 청렴 시민 감사관 제도 운영, 예산 회계 자율 통제 제도 도입, 인권 경영 위원회 연 3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혁신 자율과제 선정 및 운영 실적 확대 분야로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강화하여 혁신 성과 평가 득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한 개 과제의 기간 자율과제인 재활용 포인트 보상제도 확대, 8개 과제를 부서별 자율과제로 선정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전제일 경영 분야로 철저한 안전관리로 무죄의 사업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재인증, 산업재해 및 차량사고가 전년 대비 70.8% 감소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코사 MS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신규 인증 획득, 재해경감 우수 기업 기능 연속성 계획 신규 인증 획득, 무죄의 달성을 위한 전 사업장 무죄의 운동 실시, 협약기관과 상호 크로스 안전점검 연 2회 시행,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안전사고 제로 캠페인 및 응급상황 모의훈련 실시, 차량관제 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인 청소 차량 안전관리, 공사업체 대상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별 심폐소생술 자체 순환 교육 실시, 연도말 산업안전 우수직원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2021년도 신축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업무 보고를 받는데 우리 이제 최갑선 이사장님 비롯해서 우리 이제 본부장님, 팀장님들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서비스 품질 뭐 우수기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많이 그 대기관 인증을 받으셨는데 하여간 고생하셨고, 직원 현황에서 이 8명이 지금 부족한 건데 이상 없습니까? 지금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13명이 부족한 거로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공개 채용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네. 2월 전까지 지금 채용된 인원은 환경미화원이 6명이 채용이 됐고요. 그 사무보조 1명이 채용이 돼서 실제로 이제 그 6명이 현원으로 결혼 인력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 쪽에서 5명이 지금 결혼 인력으로 현황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상근직 단형 퇴직에 대한 부분이 정년퇴직 부분 포함해서 2명이 있었고, 직급 내 이제 직렬 변경에 따라서 3명이 또 이제 다른 직렬로 이동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충분히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주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제일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그 이제 노무 분야의 이제 무파업, 무쟁의, 무분규, 산무, 사업장 실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서부터 제가 이제는 그 어렵지만은 이제 파업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언론에 보면은 그 뭐 지하철 같은데 뭐 명절 때 그 전을 이렇게 전후로 해서 뭐 파업들 막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일 전 그런 저기가 이제는 안 좋은 적인데,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 우리 전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절대 우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일이 뭐 지금까지는 없던 것 같은데 예,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고, 아까 뭐 수익을 얘기하셨는데 수익이야 이제 뭐 운동장 사용료 뭐 이런 저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뭐 다 대여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수익이 감소된 거는 기존 사실이고, 그걸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여간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면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하여간 뭐 청년 윤리 경영 조직 문화 해가지고 또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 획득, 공정 채용 우수기관 인증 재 획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성과를 내셨는데 2021년 또 2021년뿐 아니라 그 후에도 좋은 그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최고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2021년 신축년에도 우리 안성 시민의 뭐 민원을 뭐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실현을 해 주셔가지고 큰 무리 없는 올 한 해도 지나갔으면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여간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네, 유광철 의원입니다.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설명서 3쪽입니다. 이 3쪽에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올 21년도 목표를 15억 이상 이렇게 수입을 잡으셨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수입 실적에 대한 목표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2020년 12월에 그
체육시설에 대한 그 조례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체육시설 쪽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그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수입 부분은 좀 조정이 될 사항이고요. 그 썰매장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그 사계절 썰매장, 뭐 캠핑장, 교통약자, 추모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그 수입 목표가 지금 한 4월경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그 부분보다 조금 이제 지연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약간씩 좀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6페이지 경영 수지 개선.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현실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이제 저희가 그 담당 그 관련과하고는 사전 협의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제 종량제 봉투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나마 인상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이 인상을 네, 네. 지금 인상에 하시겠다는 지금 그 부분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필요하다고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년도 이렇게 수입 실적을 보면은 다 이렇게 참 어렵고 또 체육시설을 운영을 안 함으로써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봉투나 이 대형 스티커 판매 비율이 뭐 12.6%, 23% 이렇게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쓰레기 봉투는 또 이게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자영업자도 힘들고 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 시점에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을 좀 올린다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제가 우려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저희도 이제 매년 그 노력은 해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과거에 이제 계속 그 어떤 제안을 계속 이제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처럼 사회적 그 분위기 뭐 이런 종합적인 거에서 계속 이제 자연 동결이 계속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괜찮겠지, 올해면 좀 괜찮겠지 하면서 이게 이제 지나오면서 그 동결된 부분이 이제 해가 계속 한 지속적으로 10년 이상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 뭐 마찬가지로 뭐 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과거와 같은 동결 부분으로 또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또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이 공단에서 쳐다보는 시각에서는 좀 인상이 그 경기도권에서는 어느 저점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필을 드리는 겁니다. 예, 부장님 고민 잘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그렇게 고민이 많으셨는지 몰랐네요. 하지만 부장님, 지금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이 지원금을 지금 주는 이 시대에 우리 시민들 또 그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우리 시에서도,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그 정책을 하려면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코로나 19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현실화시켜도 늦지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수 의원님.
저 하나만 매번 나왔던 얘기였는데 보통 운동장에는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예, 뭐 A구장, B구장, C구장이건 족구장이건 테니스장이건 근데 A구장에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갖고 물론 뭐 문화원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화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저녁에 하거나 뭐 연습을 하거나 할 때는 거기가 닫혀 있어요. 그럼 직원분들이 나와서 다시 열어줘야 되고 그런 불편 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좀 감안하셔서 그쪽에다가 다시 애초에 처음부터 했을 때 이구장을 했을 때 넣어놨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불편하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잘 좀 알아보셔가지고 거기는 시설을 갖춰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도서관이 이제 지금 안에서 상관없는데 거기가 주차장 평소에 그 대회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그 밑에 길가에다 주차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불법인 거고.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 문화원 옆에 이렇게 펜스 쳐져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나는 맨날 거기가 공간이 비어 있는데 펜스가 쳐져 있어가지고 왜 그러더니 거기가 그 차를 보관하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불법 주차나 그런 차를 거기다가 보관하고 찾아가고 하는 데라. 근데 거기가 평소에 차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차들이 만진 이용을 안 한다. 그거를 쓰지 않는다면 거기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한번 방법 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사장님께 좀 부탁드릴 말씀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진짜 환경미화분들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일하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그러면 이사장님이 좀 더 그분들 다독여가지고 잘 갈 수 있게 편안하게 갈 수 있게 그분들이 이사장님이 한마디 좋은 말씀 한마디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가장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만나시더라도 좀 더 편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이 좀 일을 좀 안정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시는 건 이사장님 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셔갖고 잘 좀 이끌어 나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유원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일 때는 뭐를 인상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정착화 됐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도 뭐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한시적 인하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하셔야지 얼마 안 되는 거 갖고 괜히 시민들 공분 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안성시 추모공원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성시 추모공원은 지금 저희 이제 공단 입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오픈 준비는 저희 거의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허가가 지금 아직 안 나온 걸로 해서 허가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네, 허가만 나오면 이제 바로 즉시 오픈이. 그 허가는 언제쯤 완료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과에서 이제 허가를 준비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한 4월 말 안으로 저는 알고 원래는 있어요. 작년 8, 9월에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네.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은요, 이제 그때도 제가 딴 곳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주변에 뭐 가로등이라든가 기존 그 마을에서 넘어오는 쪽에 그 도로 같은 거 이런 걸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내시니까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게 좀 보완됐으면 합니다. 예.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말씀 주실 의원님. 홍진택 의원님. 네, 황희태 의원입니다. 여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공기업은 모든 결과는 경영평가 결과로 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업무보고도 늘상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늘상 동일한 업무들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신규 사업은 별로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실시한 업무 중에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평가에서 좀 적게 나왔고 그래서 등급이 낮게 나와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업무 보고가 저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한 업무 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울러서 이거가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 공기업의 우수사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뭐 지금 첫 페이지에 나오는 지금 시설관리 분야에 지금 인원이 지금 대다수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또 5페이지 보면 행안부 경영평가 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전담부서 부재 지적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대책으로는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 또는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첫 페이지에서 시설 관리 분야의 인원이만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 직원 채용에서도 좀 왜 이렇게 했지 저는 이렇게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의사를 보니까 청년, 여성, 노장년을 신규 채용원들의 우수 사례로 이렇게 발표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 직원 채용할 때는 어차피 똑같은 업무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가하는 있잖아요. 평가의 방법은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 그래서 제가 내용을 쭉 봐서 작년 한 일도 많은데 우리는 정성적 평가에서 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경영평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난 평가에서는 저희가 안전사고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부분에서 그 평가 기준에 저희가 이제 그 기존 연도에는 뭐 4점 만점이었으면은 작년에는 5점 만점이었는데 안전사고가 19년에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치로는 그 안전사고에서 이제 5점 획득을 0점을 받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그 코로나 부분에서 고객 만족도에 대한 그 점수가 그 이제 전체 점수를 반영하는 걸로 그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고객 만족도 그 본연의 점수를 저희는 91.3점 최고 점수를 90점 이상이면 최고 점수라고 보는데 그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 평균 점수로 그 부분을 고객 만족도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2.4점을 또 감점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제일 크게 보는 영역은 일단 두 곳으로 봤고 그 부분이 저희가 그 안전사고 부분만 그대로 유지를 했었어도 사실은 다등급 이상 다등급이 저희가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큰 방향성에서는 그 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예산할 때도 제가 그 얘기는 들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그 안전사고 예방을 해서 어떤 부분으로 집중을 하겠다는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요. 여하튼 그 보니까 그 경영평가 그 이후에 안전보건 기능 시스템 인증 제획도 받은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왜 제가 이걸 유심히 봤냐면 다른 지자체는 안전보건 기능 시스템 인증 그 사례도 우수 평가 사례로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 한 해는 그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 제가 늘 철연 가져가는 걸 봤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그 용기에 넣으면 그걸 가지고 차가 와서 다 부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붓는 과정에 다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자원순환과도 얘기할 때 음식물 쓰레기 봉투하고 RFID 기계하고 사용을 어떤 게 효율적인가 고민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기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윤영일입니다. 대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는 RF 카드를 활용하지 않고 음식물 봉투를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전량 평택에 있는 에코센터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걸러내는 별도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봉투를 사용하든 RF 카드를 사용하든 수거하는 입장에서 문제는 없고요. 다만 그 요금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종려봉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불법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RF 방식이 차라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곰곰이 봐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투명화장이 때 밑에 있는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아닌 것도 많고요. 또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다 지켜주면 좋은데 그 100%다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그냥 가져가 어차피 음식물 들어 가는데 그것은 저는 쓰레기 봉투를 좀 사용하지도 않아야 할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본 거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의 양심을 버리게 하는 그런 것도 또 붙이게 되더라고요. 정말 봤을 때 내가 조금 적은 양을 버려야 되는데 봉투에 남아서 버리기 아까운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오랫동안 집에 보관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시범적으로 일부 아파트부터 RF 카드 방식을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외관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형 평가예요. 제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니까 연천군 다음으로 저기더라고요. 연천군은 정말 시골 동네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단위 시에서는 정말 너무나 평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2021년도에는 안성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저기 5쪽의 경영혁신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경영평가 받으면서 일단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직군 통합 방안을 포함한 조직진단 필요성을 좀 제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지금 조직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에 2019년도요? 예, 19년도에 조직 진단하고 중장기 경영 전략을 같이 해서 이제 한번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2019년이면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예,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 번의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네, 어쨌든 이 노동조합에서 단체 교섭을 갖고 들어오는 부분들도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한번 올해는 인력에 대한 부분 조직들에 대해서 그거를 좀 시 관련과에 좀 의뢰를 해보고 싶은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내 공공부문의 직군 통합 현황이 좀 체크가 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직군 통합이라고 해서 체크된 거는 저희가 조사한 거는 한 4개 기관 정도. 4개 기관이요? 예. 그 4개 기관 저희가 이제 실제로 100%적인 아니고 전화 통화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한 4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직군 통합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시는 계기가 뭡니까? 이게 예를 들면 기능직 같은 경우에 어떤 승진 적체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갈등이 있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노동조합이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네. 이 직군을 좀 통합해 달라. 네. 이제 이게 작년
단체 교섭 안으로 이제 들어왔었던 사항이었고 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설정할 수 있는 사항은 좀 힘든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다가 의견을 피력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고 올해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방향성에 있는 거고 해서 그거를 이게 진짜 타당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용역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여튼 일반직으로 단일 통합하는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검토를 해볼 수는 있다라는 게 뭐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튼 좀 전에 얘기했던 직군 간의 어떤 뭐 위화감이 적지 않아 뭐 그 현장 내부에서 좀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이제 기능직들에 대한 그 상대적인 승진 정책은 이제 적지 않게 여튼 이제 빚을 수 있을 뭐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좀 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2019년도에 조직진단과 더불어서 중장기 경영 전략 부분에 대한 용역이 실시됐다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 용역 결과는 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필요한 했던 2019년 당시에 여튼 이제 그 용역 가업 지시가 실제로 이제 나갔고 그것에 따른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어졌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19년의 용역 결과가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갖고 지금 적용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진단 결과가 반영된 부분은 그 인력 그 청소 쪽 인력을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 확충. 예, 인력 네. 확충이 그래서 당시 99명이었던 부분이 네. 6명이 늘어서 예. 105명으로 이제 정원이 좀 늘은 상황이 있고요. 거기에 법적 인력이 이제 1명 또 추가로 늘어서 그때 정원 확보가 좀 있었습니다. 여튼 2년 전에 지금 조직 진단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 번의 여튼 조직 진단의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는 측면으로 지금 말씀을 하셔서 이제 우려스러워서 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진단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총괄 조직 시스템의 개선 과제가 도출되어지고 그거에 따른 우리 안성시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어떤 실행 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해갖고 적용하는 게 핵심적인 것이잖아요. 특히 경영 전략과 관련해서도 매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좀 코로나 전국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경영 수지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가 한 10%포인트가 지금 낮아졌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해갖고 체육시설 지금 관련 조례 개정이 되어지면서 일정의 어떤 그 수입이 어떤 좀 낮아질 수 있는 좀 개연성이 훨씬 좀 높아진 상황이고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보면 일정 정도 지금 전체적인 경영 수지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핵심적인 업무인 그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부분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자립도 역시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영 수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지금 같은 설상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측면은 아닙니다만 일부 개선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제 대안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매번 보고를 받지만 뭐가 없어요. 더군다나 용역까지도 했다고 하시니 그걸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 조금 뭔가의 개선책이 지금 내부에서 충실하게 조금 기획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정 수입의 여튼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쓰레기 봉투에 대한 인상을 이제 작년도부터 좀 검토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기에 대한 고려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고려를 그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고려를 하면 아마 그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 값의 가격 자체가 안성시가 썩 그렇게 뭐 높은 수준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쓰레기 있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뭐 당연한 이치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의 인상 요인이 내부적으로라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작업을 저는 충실하게 내부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것의 이제 적용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정책적 판단이 뭐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항상 이제 공공요금이 늘 그렇습니다. 하수요금, 뭐 수도요금 등등 해갖고 인상 요인이 사실상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뭐 선거철 다가오고 뭐 어떤 상황 빚어지고 뭐 이러면서 한 10년, 10여 년 이렇게 쭉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발언간에 이제 그 인상 카드 이렇게 내미게 되면 그래서 문제가 더 크게 빚어지는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인상 요인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적인 그 자료나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시고 그것을 여론을 조금 조사도 해보시고 이러한 과정을 좀 내부적으로 좀 준비해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여튼 뭐 저는 내부적으로 여튼 충분하게 인상 요인의 근거가 만들어지면 그걸 갖고 저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설득 근거를 갖고 뭐 설문조사도 실시할 수 있는 거고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좀 이렇게 아이디어만 갖고 고민만 내부적으로 좀 그렇게 갖고 있지 마시고 그거를 일단 시민들한테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자,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선 이사장님이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